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네요. 현직 전차 운전사 박 원장입니다. 학생 윤아입니다. 아니, 방글라데시가 한국에 크게 화를 냈다고요? 중국과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방글라데시는 한국에 분노했습니다. 방글라데시가 어떤 이유로 한국에 대해 크게 화를 낸 것인지 방글라데시 고속철도 계획의 개요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함께 살펴보시죠. 2015년에 열린 한 방글라데시 정상회담에서 방글라데시에 한국의 고속철도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 고속철도 건설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은 한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과 프랑스입니다. 한국은 중국, 프랑스와 경쟁하며 간신히 방글라데시 철도 건설 사업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분명 한국이 방글라데시의 파트너로 선정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맡게 된 구간은 방글라데시 최대의 상업도시인 다카와 치타공을 잇는 총 길이 약 508km의 고속철도입니다. 총 공사 비용은 약 16조 원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16조 원이나요? 고속철도를 건설하는데 정말 막대한 비용이 드는군요. 현재 방글라데시는 총 7개 구간의 고속철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맡은 다카치타공 구간이 바로 그 계획의 첫걸음이 되는 셈이죠. 한국이 그 첫 단추를 끼우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320km로 기존에 약 8시간 걸리던 거리를 약 2시간 만에 주파하게 됩니다. 무려 6시간이나 단축된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방글라데시 국민들이 고속철도의 완공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런데 다카와 치타공 사이는 어떤 노선으로 계획되어 있나요? 인구 규모를 비교해 볼까요? 다카의 인구는 1,500만 명으로 인천시와 서울시의 인구를 합친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치타공의 인구는 600만 명이죠. 대구와 부산을 합친 570만 명보다도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도시 사이에는 인구 200만 명의 쿨라나 인구 150만 명의 실렛 같은 지역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도 인구 밀도가 높기로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노선 안에는 콜라나 실렛 외에도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5개나 더 있답니다. 그렇게나 많다고요? 다카와 치타공을 오가는 고속철도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노선이 되겠네요. 앞서 방글라데시 총리가 크게 분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화가 난 걸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만 들어보면 한국이 잘못한 점은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가 격분한 원인은 바로 중국이 건설을 맡았던 인도네시아의 고속철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고속철도요? 그게 대체 무슨 상관이죠? 예전에 이 채널에서도 소개해 드렸지만 원래 인도네시아의 철도는 한국이 담당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중간에 중국으로 파트너를 바꿔버렸죠. 영상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군요. 맞습니다. 한국은 62억 달러를 제안했지만 중국은 55억 달러를 제안했습니다. 55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약 7조 원 정도 되죠. 한국과는 7억 달러나 차이가 납니다. 중국은 역시 저렴한 비용을 강점으로 내세우는군요. 그에 비해 방글라데시 철도의 총 공사 비용은 약 16조 원입니다. 방글라데시 총리는 인도네시아의 총 공사 비용이 7조 원이라는 소식을 듣고 한국이 우리에게 바가지를 씌우는구나라며 크게 분노했던 것입니다. 확실히 16조 원은 쉽게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니까요. 또한 인도네시아 고속철도의 개통 예정 시기는 중국이 2019년, 한국은 2023년으로 제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비용 문제와 더불어 빠른 개통 일정 때문에 중국을 선택한 것이죠. 저렴한 비용에 완공도 빨리 해준다니 중국은 인도네시아에게 정말 매력적인 파트너였겠네요.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처럼
방글라데시 역시 중국의 조건에 마음이 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유나 학생, 왜 그러시죠? 인도네시아의 철도 건설 비용은 원래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견적이었던 55억 달러에서 약 80억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80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조 원이 넘는 금액이죠. 한국이 제안했던 62억 달러보다도 훨씬 비싸졌네요. 인도네시아는 건설 비용이 이렇게까지 늘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참고로, 늘어난 비용은 누가 부담했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정답입니다. 늘어난 비용은 모두 인도네시아가 떠안게 되었고,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중국에게 사업을 맡긴 것을 크게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중국이 한국보다 개통 예정일이 빨랐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것도 엄청나게 늦어졌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개통한 것은 2023년 10월이었습니다. 2019년부터 무려 4년이나 지난 시점이죠. 중국은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인근 주민들로부터 소음 민원이 빗발쳐서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처음부터 한국을 선택했더라면 이런 일은 겪지 않았을 텐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러고 보니 방글라데시 총리는 인도네시아의 이런 결말을 알고 있나요? 물론 방글라데시 총리의 귀에도 그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향해 바가지 씌운다라고 크게 화를 냈지만 인도네시아 철도의 결과를 알고 나서는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대반전이었습니다. 자, 다시 방글라데시의 고속철도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중국도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당연히 방글라데시 총리는 중국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방글라데시가 중국을 철도 건설 파트너로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방글라데시 총리와 시진핑 주석은 서로의 고향을 방문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방글라데시가 자신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했죠. 또한 철도 건설에 있어서도 당연히 중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방글라데시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 시점에서 한국의 진짜 경쟁 상대는 중국이 아닌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가 한국의 경쟁 상대가 되는 것은 좀 의외인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요? 프랑스의 컨설팅 회사인 시스트라는 이미 2005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사업화 조사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건가요? 해당 국가에 적합한 철도 시스템이나 선로 부설 경로, 운임 수준 등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철도 건설의 기초를 다지는 아주 중요한 조사라고 할 수 있죠. 철도 건설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조사라는 걸 알겠네요. 보통의 경우라면 이 사업화 조사를 진행한 국가가 건설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원래대로라면 프랑스가 그대로 사업을 맡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어째서 한국이 방글라데시의 고속철도를 담당하게 된 건가요? 그것은 방글라데시가 한국 철도의 안전성에 큰 기대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철도 강국입니다. 프랑스에는 최고 시속 320km로 달리는 고속열차 테제베가 있죠. 테제베는 프랑스 국내는 물론 스위스나 이탈리아, 스페인 등 여러 나라로 연결됩니다. 여행할 때 정말 편리하겠네요. 네, 실제로 많은 여행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자국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방글라데시에 고속철도를 제안했습니다. 어떤 제안을 했는데요? 도시와 도시 사이에는 고속철도 전용 선로를 새로 건설하고 도시 근교에서는 기존에 있던 일반 선로를 함께 사용하자는 아니었습니다. 이 제안은 신규 선로 건설을 최소화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방글라데시는 아직 발전 중인 국가이기 때문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가능한 한 적은 돈으로 건설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한국은 방글라데시에 어떤 제안을 했나요? 여러분도 함께 예상해 보세요. 한국은 기존 선로를 사용하지 않고 고속철도 전용 선로를 새로 건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일반 열차의 운행에 문제가 생겨도 고속철도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운행의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한국 철도의 가장 큰 강점은 그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뛰어난 안전성입니다. 사실 방글라데시에서는 열차 탈선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서 대도시 다카에서는 하루에 7명에서 8명이나 철도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고 있다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여러분은 2016년에 치타공 근교에서 발생했던 급행열차 탈선 사고를 아시나요? 이 사고에서는 무려 120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120명 이상이나요?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방글라데시 하면 전차 바깥에 매달려서 타는 사진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안전한 운행을 기대하기 어렵겠죠? 고속철도와 일반 열차를 같은 선로에서 운행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열차끼리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 위험은 반드시 막아야만 하죠. 그렇습니다. 방글라데시 총리는 철도 사고를 줄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철도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방글라데시는 프랑스 대신 안전성을 강점으로 내세운 한국에게 철도 건설을 맡기고 싶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프랑스에 뒤지지 않기 위해 방글라데시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나요? 우선 자금 조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16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의 약 80%를 원화 차관을 통해 저금리로 융자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화 차관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원화 차관이란 개발도상국의 낮은 이율과 장기적인 완화 조건으로 개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런 제도가 있었다니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한국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정부의 외교 담당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속철도와 관련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KTX의 매력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나요? 2011년 12월 방글라데시 철도부 간부 12명을 무료로 한국에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 KTX 운행 관제센터와 차량 제조 공장을 견학시켜 주었습니다. 저도 그 공장 견학에 참여하고 싶네요. 코레일의 고속철도 차량 기지에서 정비 중인 KTX를 방글라데시 실무자들에게 보여주자 모터의 견인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한 달에 검사하는 차량 수는 몇 대인가요? 와 같은 전문적인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실무자들다운 질문 내용이네요. 한국은 이러한 질문 하나하나에 정성껏 답변하며 방글라데시 실무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한국은 마침내 방글라데시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맡게 된 것입니다. 방글라데시 실무자들을 한국에 초청한 것이 정말 좋은 결과를 낳았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방글라데시 고속철도는 2023년에 개통될 예정이었지만 토지 수용 문제가 늦어지면서 개통이 연기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방글라데시에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여 이미 다카 메트로의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은 이미 운행하고 있군요. 네.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다카 메트로 건설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성실함에 크게 감명받았다고 합니다. 다카 메트로 공사의 초대 총재인 스리다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약속 시간 3분 전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한국 기술자들은 모두 줄을 맞춰 모여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 기술자들이 모두 모이는 데는 그로부터 10분 이상이 더 걸렸으니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 후로 지켜보니 한국 기술자들은 항상 30분 먼저 와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일 처리가 성실하고 정확합니다. 납기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어느새 예정보다 2달이나 빨리 다카 메트로를 완공했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프로젝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빠른 속도와 정확성에는 정말 고개가 숙여집니다. 정말 극찬이네요. 같은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현재 다카 메트로의 하루 이용객은 2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2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지연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카 메트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하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카 메트로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방글라데시가 고속철도 건설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해 준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속도와 안전성을 모두 갖춘 한국의 고속철도는 방글라데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에서 칭찬을 받고 있나요? 한국을 높이 평가하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영국입니다. 1975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부부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한국 철도의 정확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직접 보러 온 것이었죠. 먼 곳에서 일부러 한국까지 와주셨군요. 영국은 철도의 발상지이지만 10분 정도의 지연은 일상적이라 한국과 같은 정확성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문한 날은 큰 비가 내리고 있었고, 대전에서는 3분, 대청호 근처에서는 4분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큰 위기였겠네요. 엘리자베스 여왕 앞에서 지연은 용납될 수 없죠. KTX는 시속 300km를 넘으면 제어 장치에 의해 속도가 제한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사는 속도가 자동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시속 299km로 운전했습니다. 이건 정말 신의 경지네요. 그 결과 서울역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시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도중에 비가 그치자 승객들이 창밖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계룡산 부근에서는 속도를 늦추는 배려까지 했다고 하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정의 마음이군요. 이 모습을 본 엘리자베스 여왕은 크게 감동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기가 되어 영국은 현대 로템이 제작한 차량을 여러 대 도입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2012년에 열린 런던 올림픽 때 경기장까지 운행했던 올림픽 제블린이죠. 올림픽 제블린이요? 저는 처음 들어보네요. 여러분은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한국 기업이 유럽의 철도 차량을 수주한 것은 제블린이 처음이었습니다. 제블린은 런던에서 포크스턴까지의 이동 시간을 단축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사우스 이스턴 철도에서는 제어 장치 등을 현대 로템 제품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러자 이전까지의 잦은 고장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한국 제품의 기능성이 뛰어나다는 증거네요. 유나 학생 말씀대로입니다. 더 나아가 2019년에는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까지 운행하는 장거리 열차 아즈마가 개통되었습니다. 물론 이 차량도 한국의 현대 로템이 수주한 것입니다. 한국의 차량이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소식은 정말 기쁩니다. 사실 한국의 철도가 처음 도입된 개화기에는 영국에서 차량을 수입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영국의 철도에 한국산 차량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치 예전의 은혜를 갚는 것 같네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이나 역의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방글라데시 고속철도 건설은 한동안 지체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여러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방글라데시 고속철도는 언제쯤 개통될 예정인가요? 현재로서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KTX 3000 모델을 방글라데시 현지에 맞게 개량하여 10량 편성의 열차를 24편성 도입할 예정입니다. 어떤 색깔의 차량이 될지 정말 기대되네요. 차량의 색상은 붉은색이라고 합니다. 붉은색이요? 왠지 경사스러운 느낌이라 아주 좋네요. 그럼 방글라데시 고속철도에 대한 해외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의견들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방글라데시는 한국과 손을 잡은 것이 정말 현명한 선택이야. 분명 세계에 자랑할 만한 고속철도가 될 거야. 인도네시아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은 방글라데시는 똑똑하네. 한국의 KTX를 타본 적이 있는데 마치 호텔처럼 깨끗했어. 열차 안에서 소란 피우는 사람도 없고 편안하고 쾌적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 한국의 철도 건설을 맡기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지. 언젠가 우리나라에도 한국산 고속철도가 생겼으면 좋겠다. 정말 기분 좋은 의견들이 많네요. 한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니 같은 한국인으로서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은 저희 학교의 훌륭한 학생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철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떠셨나요? 방글라데시 총리가 크게 화를 냈다고 해서 조마조마했는데 결국에는 한국을 인정해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방글라데시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감상이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현직 전차 운전사인 제가 철도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채널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나 현직 전차 운전사인 저에게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